당첨되면 로또, 난리난 청약. 계약 취소로 나온 단 한 가구의 물량에 4만 7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당첨되면 로또, 시세 차익만도 5억에 달한다는 입소문에 빚어진 일인데 관련해서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지금 한 가구 모집하는데 4만 7천여 명, 뭐 5만 명 가까이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4만 7천 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네. 어제 제가 여기에 방송에 출연하고 저희 사무실에 일하러 다시 들어갔는데 네. 친구가 이걸 보내주면서 원래 5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네. 서버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것이 네. 어제 6시 반까지 됐는데 제가 6시 15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렇게 링크를 했더니만 2분 만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사실 나도 이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당첨자는 48세였는데. 그런데 제가 봤더니만 5시에 발표했죠. 네. 오늘 10시에 네. 인터넷 발표가 됐었고 실제로는 1972년생 전모 씨로 지금 1등이 됐는데 네. 다가오는 다음 주에 본 계약을 하지 않을 걸 네. 대비를 해서 예비 순서로 1등부터 10등까지 10등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예비 1순위는 일주일 동안 잠 못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비 순위에도 변호사님은 들어가셨습니까? 이거 안타깝게 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2년 전에 분양됐었는데 네. 그중에 이게 취소가 돼서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4만 7천 대 1로 늘어난 것은 이 두 해 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에 대해서는 17대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양가로 지금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 시세 차익이 한 5억 원 가까이 되고 더불어서 이게 분양가가 9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한 4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붙고보자 이런 심리에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4만 7천 대 1이었는데 오늘 붙은 사람께 정말 이 로또의 행운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이 경쟁률만 높이고 행운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최 교수님 그리고 정평론가님 이 소식 이 로또 분양 알고 계셨어요? 로또 천약 이 내용을? 며칠 너무 전부터 널리 들었어요? 알려졌던 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당초에 그러니까 2017년 분양 때 한 명이 취소가 됐다. 그게 이제 부적격자격이었던 것 네. 같아요. 이제 청약 통장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을 때부터 실은 그때부터 요번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8억 원대 후반 한 8억 5, 6천을 본인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오롯이 8억 7천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되니까 어느 정도 대출이 되니까 한 네. 4, 5억 정도였었고 로또 얘기한 게 주변 시세가 지금 뭐 이런 동대 14억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5억이 낮게 잡아서 프리미엄 5억인 것이지 6억 정도라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알고는 있었으나 저는 이제 응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요. 조금 이제 의아해. 어떻게 최진영 변호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근데 이렇게 재추첨이 되면요. 무순위 청약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뭐 집을 갖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따라서 뭐 요새 유행하는 줍줍 주워 먹는다 현금 부자 우리 최 변호사께서 교수님 저도 흑수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사실 이쪽으로 이 재개발 계획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 6억에 이제 시세 차익이 있다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정부가 대출을 강화함으로 해서 일어난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평당 분양가가 2,5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9억 이상이 넘으면 대출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포기하는 그런 사태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평론가님,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예비 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이번 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 방침을 얘기 드리면은 이제 줍줍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대출 규제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실수요자들도 엄두를 못 냅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7억대 이상, 9억대도 이상도 엄청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각나냐? 1순위, 2순위가 다 미달이 나와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제
이제 순위 당첨은 다 빼고 나머지 다시 재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금 있는 사람들이 알짜들을 다 주워간다라고 해서 줍줍이 나왔고 이걸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1순위, 2순위 말고도 예비 당첨자 비율을 5배를 뽑아놔라. 왜냐하면 적어도 예배 당첨자까지는 청약통장이라든가 순위 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줍줍을 막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당초 공고가 20일 전이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 줍줍을 막겠다고 내놓은 그 이제 5배 예비 당첨자 비율 확보 네. 이것도 실은 핵심은 비껴나간 거예요. 5배, 10배 뽑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현금으로 지금 뭐 네. 9억, 10억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물량은 또 현금 부자가 주워갈 수가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는 겁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렇게 대출하고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 무순위 후보자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분 다 저도 최근에 지금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줍줍이라는 얘기가 네. 나옵니다. 그건 결국 그들만의 리그,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그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예전보다 이제 그 예비 당첨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정말 작은 어떤 그 틈만 있으면은 자본이 그것을 그 계속 이렇게 그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된 그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 정부 규제가 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사실 항상 정책이라는 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풍선 효과로 딴 데서 피해가 보는데요. 이것을 이제 뭐 이 예비 후보자들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수요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일 최초 생애 최초에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로 이런 DTI라든가 LTV의 제한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풀어주셔야 우리 실수요들이 이제 돌아가고요. 그런 부분들 아주 이 모든 정책은 사실 뭐 디테일에 그 악마가 있듯이 디테일로 갔을 때 국민이 감동하고 거기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힘들이 나오는데 큰 것만 내놓으면 국민들이 다 따라오는 듯한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미세한 핀셋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부의 규제에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렸던 로또 청약 좀 씁쓸한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